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영화 호프 3일 만에 120만, 주말에는 200만이 넘었다는 소식과 어제 K드라마 동궁의 초반 미국 영어권 반응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8화 전체를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가 개봉 4월 만에 누적 관객 120만 명을 넘어서며 올여름 극장가 흥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호프는 전날 하루 동안 59만 4,811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122만 5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격자 황해 곡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이 약 10년 만에 선보인 신작으로 제79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초청돼 개봉 전부터 높은 관심을 보았습니다. 흥행 속도도 눈에 띕니다. 개봉 전날 약 33만 명을 동원하며 올해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운 데 이어 개봉 3일째인 재헌절에는 하루 동안 약 60만 명이 가까운 관객을 끌어모으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누적 100만 관객 돌파 시점도 올해 화제작인 군체보다 하루 빠른 것으로 나타나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흥행 페이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말 200만 관객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 영화는 이미 200개 국가 및 권역에서 선판매 기록을 세울 정도로 흥행에는 성공한 영화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또 이 영화 개봉 시기가 여름방학과 여름휴가가 맞물려 아주 무난하게 1000만 관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 첫날부터 호불호가 강했는데 한국 SF 영화들 모두가 이 호불호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계 플러스인 1, 2부, 마녀 완가 심지어 2까지 재밌게 봤지만 이 영화들은 엄청나게 평이 엇갈렸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본과 기술력이 할리우드 영화에 아직은 한참 모자란 장르에 할리우드 같은 퀄리티를 바라는 마음과 기대에 못 미침에 실망한 불호였을 것이고, 그 잘난 평론가 아마추어 유튜버들의 악평에 동조하며 같이 악플과 혐오의 칼춤을 추는 부류들이 불호에 가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우리 사회의 악플과 혐오를 비평과 같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배충들이 우리 사회가 그어놓은 선을 무시하고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일베들은 사회 구석에서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혐오를 하며 즐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사회 밖으로 나와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블랙핑크 팬인데 갑자기 에스파 팬이 블랙핑크 팬카페에 들어와 블랙핑크 욕을 하는 황당한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영화를 보면서 당연히 그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도 있고 재미없게 본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논리적으로 난 이 부분이 너무 재밌어서 이 영화가 좋았다, 난 이 부분이 아쉬워서 이 영화를 좋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게 우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평가가 아닌 악플과 혐오를 목적으로 달리는 댓글들이 많아졌습니다.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저 목적 자체가 영화 자체를 깎아내리고 내가 재미없게 본 망작이니 너도 그렇게 봐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이번에 영화 호프 네이버 평점을 보면 정말 희한합니다. 실관람 평점은 7.12점인데 네티즌 평가는 5.96점입니다. 한마디로 영화도 안 본 사람들이 그저 영화를 폄하하기 위해 평점 테러를 했다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영화 호프는 인간과 외계인 사이에 서로를 무차별로 공격하고 죽입니다. 두 종족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두 종족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 속에는 인간이 외계인을 바라보는 혐오의 정서가 엄청나게 크고 외계인은 그런 인간의 행위를 혐오합니다. 결국 결과는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의 결말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듯이 혐오는 상대에 대한 혐오를 낳을 뿐이라는 것이 이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각설하고 어제 K드라마 동궁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나온 넷플릭스 드라마 중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평을 하자면 3회 중반까지는 서사를 쌓아 올리기 위해 약간 전기가 느려서 내가 성공개를 본 비평가들에게 낚였다고 생각했지만 3화 중반부터 휘몰아치는 서사가 압권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악기와 악기 사냥꾼 간의 처절한 혈투를 기대했지만 보다 보면 궁중 음모의 서사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사이에 반전의 반전이 재밌습니다. 궁중 음모가 재밌다는 것은 역시 한국 배우들의 연기력이 빛을 내며 그게 몰입도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드라마의 액션씬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데뷔 역과 왕 친모 역인 장영란님과 황영희님의 연기 대결도 볼만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왕역인 조승우 배우의 연기도 돋보입니다. 물론 주연인 남주혁과 노윤서의 연기도 볼만하지만 역시 베테랑 배우들의 연기력은 최고였고 이 드라마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 또한 위의 이야기처럼 엄청난 호불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드라마였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동궁을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조승우는 내가 최민식, 송강호, 김윤석 바로 다음으로 꼽는 배우야. 이번 작품에서도 완전 신스틸러네. 이라 진짜 흥미진진하더라. 보는 동안 폰을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 처음엔 너무 어둡고 무서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구천이가 벽을 툰시하지 못한다는 농담으로 소소하게 웃겨줘서 다행이었어. 보면서 킹덤 느낌이 더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이번화에서 구천이가 사후세계로 들어갈 때는 완전히 기묘한 이야기에 뒤집힌 세계로 발을 들인 기분이었어. 나도 기묘한 이야기 보면서 똑같이 생각했어. 완전 뒤집힌 세계 같더라. 지금 에피소드 2 보고 있는데 재밌네. 이거 흥미롭더라. CG가 엄청 많긴 한데 그래도 영상미가 정말 아름다워. 물의 비유는 뭘 의미하는 걸까? 의상도 눈에 띄었어. 감옥이니 뭐니 말은 많으면서 왕이 남주혁 주변에 제대로 된 경비병도 안 붙이고 구체적인 기한도 안 준 건 좀 이상하더라고. 이래랑 저승세계 세계관 소개가 정말 좋았어. 남주혁이랑 노윤서 조합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 특히 두 캐릭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대박이었어. 한 명은 영혼세계에서 진절이 나 있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일에 엄청 진심이잖아. 조승우 진짜 좋아했는데 복잡한 감정을 가진 왕 역할에 완전 딱이야. 아직 뭐가 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CG랑 액션씬이 진짜 대박이라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 이런 장르 드라마에서는 꼭 데뷔마마가 빌런으로 나오는 게 난 참 좋더라. 에피소드 3화 진짜 대박이었어. 검술 액션 합이 장난 아니더라. 왕실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극혐이야. 진짜 누가 등짝 한 대씩 시원하게 때려줬으면 좋겠어. 차마 마지막에 나온 BGM 진짜 미쳤다. 음악 완전 소장하고 싶어. 야, 그 검술 액션씬 얘기 좀 해볼까? 미친 거 아니야? 나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 보면서 본 검술 장면 중에 진짜 최고였어. 액션 합이랑 연출이 어떻게 이래? 와, 진짜 대박이다. 저는 꺼목살이가 등장하는 코미디 장면과 장면들을 정말 좋아해요. 구천아, 그냥 데리고 다니면 안 돼? 아니, 내 말은 귀신 같은 건 없다는 전개로 가면 참 좋겠지만 지금 와서 그러기엔 늦은 것 같아. 우리 눈으로 귀계를 직접 똑똑히 보고 있잖아. 출연진들 메이크업이 전보다 훨씬 옅어지고 피부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눈에 띄더라. 갑자기 얼굴 디테일이 훨씬 잘 보이는 느낌이야. 그동안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보니까 일부러 의도한 연출일 수도 있는 것 같아. 공주는 진짜 도구로 쓰이는 캐릭터 같아. 처음에는 캐릭터가 별로라서 실망했다가 나중에는 어쩌면 멋있는 캐릭터일지도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5화 보고 기대 다 버렸어. 그냥 구해줘야 하는 나약한 공주일 뿐이잖아. 23분 18초. 와, 방금 벚꽃 맞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나야. 데뷔마마 얼굴에 침이 꽂혀 있는데 어이가 와서 침을 더 놓으려고 하더라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난 이 장면을 최고라고 칠래. 좋아요. 정말 만족스럽네요. 조금 솔직히 말해서 왕이 독을 무기로 선택한 게 이상하네요. 칠화 왕이 바삭한 간식을 먹는 은근한 ASMR. 독이 들어갔는지 신경 안 써. 나도 지금 당장 하나 먹고 싶어.
8화까지 끊지 않고 한 번에 정주행했는데 단언컨대 올해 본 한국 드라마 중 최고가 아닐까 싶어. 개인적으로 매 에피소드 속도감이 정말 좋았고 으스스한 분위기에 압도적인 영상미까지 더해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서 봤어. 주연배우 4명 모두 연기력이 장난 아니었는데 연출 감독의 디렉팅도 완벽했던 것 같아. 배경음악이나 카메라 전환 연출이 마치 위쳐나 김연약이 게임할 때 느꼈던 감성이랑 비슷했어. 노윤서도 단독 여주로 극을 이끌어가는 힘이 장난 아니라 앞으로가 더 기대돼. 우리들이 불렀을 때부터 눈길이 갔는데 이번 작품으로 연기력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 같아. 마지막 화 결말이 그렇게 끝나버려서 시즌2가 너무 궁금하고 꼭 나왔으면 좋겠어. 남은 떡밥들에 대한 해답이 절실히 필요해.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조선시대 드라마 진짜 재밌다. 왜 순위에 없는지 신기할 정도야. 회차도 적어서 정주행하기 딱 좋았어. 처음엔 가볍게 보고 있었는데 5화쯤부터 분위기가 무거워지더라. 조승우 진짜 최고야.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조승우가 딱 예고편 보고 내 취향일 것 같았는데 역시나 완전 내 스타일이었어. 결국 정주행해 버렸네. 이라 봤어. 남주혁, 노윤소, 조승우 조합이라 무조건 봄. 총 8부작이라 전개가 텐션 있고 빨라서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게 봤어. 처음에는 그냥 귀신을 물리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행될수록 진짜 무서운 건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라는 걸 보여주는 전개가 정말 인상 깊더라. 왕과 세자가 저지른 죄를 덮으려다 그 업보가 결국 세자 본인을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아이러니한 결말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어. 결말도 여운이 남고 단순한 공포나 사극을 넘어 인간의 업보를 심도 있게 다룬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볼거리를 선사했지만 인물들의 심리 묘사나 엔딩의 연출이 조금만 더 깊었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인생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살짝 남네. 남주혁 컴백 대환영 여전히 멋있고 연기도 너무 잘하더라. 그리고 내 최애 노윤서 배우님 남주혁이랑 같이 출연해줘서 고마워. 특히 8화 눈물 연기는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생생해서 노윤서 연기 보다가 나까지 같이 울었어. 그만큼 몰입감 장난 아니었고 윤서 연기는 정말 매력적이고 반짝반짝 빛나서 너무 좋아. 노윤서는 이번에 아마 첫 사극인 것 같은데 역할에 찰떡같이 녹아들어서 데뷔 때부터 왜 그렇게 잘 나갔는지 단번에 이해되더라. 1화부터 8화까지 너무 재밌어서 결국 단숨에 정주행 완료. 내가 워낙 좋아하는 무당 소재라 좀 더 무당다운 배틀 느낌 물씬 나는 액션씬이 더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아무튼 CG 퀄리티가 장난 아니라서 그냥 환타지 호러물처럼 보임. 남적의 저녁 후 복귀작이라 큰 기대를 안고 보았습니다. 기존의 청량한 소년미를 완전히 벗어던진 테페미와 날카로운 검술 액션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남주혁은 연계를 오가는 구천이라는 어두운 캐릭터를 깊이 있는 눈빛으로 소화해내어 배우로서 한 단계 더 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윤서가 사극에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습니다.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궁녀 생강의 두려움과 대담함을 아주 영리하게 연기합니다. 노윤서는 현대극에서 보여주던 세련된 이미지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어서 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절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구천과 생강 두 사람의 신무한 팀플레이가 그게 가장 큰 재미 요소입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감시하면서도 저주를 풀기 위해 협력해 나가는 과정의 텐션이 아주 쫄깃합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왕 조승우와 비밀을 품은 구천 남주혁이 대면하는 씬들이 이 드라마의 백미입니다. 대사 한마디 한마디마다 팽팽한 기싸움이 느껴져 숨을 죽이고 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절대된 궁중 풍경과 귀에 으스스하고 어두운 세계 사이에 시각적 대비가 훌륭합니다.
넷플릭스 자본이 투입된 만큼 CGI 조명, 미술의 퀄리티가 영화 수준으로 높아서 눈이 즐겁습니다. 한국 특유의 샤머니즘과 민간설화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이 일본 시청자인 나에게도 매우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단순한 귀신 이야기를 넘어 왕실의 음모와 저주가 얽혀 있어 미스터리 추리물로서의 재미도 상당합니다. 일본의 요괴물과는 또 다른 독특한 무속신앙의 스사남이 매력적입니다. 첫 해 도입부부터 몰입감이 엄청나서 단숨에 빠져들었습니다. 최정구 감독 특유의 디테일하고 밀도 높은 연출이 작품의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해줍니다. 시각적인 공포도 훌륭하지만 배경음악과 음향효과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대단합니다. 주말에 날 잡고 전 에피소드를 정주행하기에 딱 좋은 볼륨입니다. 킹덤 이후 오랜만에 취향을 저격하는 역대급 한국 판타지 사극을 만났습니다. 초반에는 세계관을 설명하느라 조금 기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30년 전에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는 중반부 이후부터는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몰입됩니다. 8부작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스토리가 탄탄하고 여운이 강하게 남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꼭 이 출연진과 제작진 그대로 시즌2 제작을 확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에는 전개가 지루하지 않고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정주행 끝냈는데 킹덤이랑 비교할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사극 오컬트 궁중 미스터리 이 치트키 조합을 어떻게 참아요. 감독의 작가까지 라인업 진짜 미쳤고 8부작 전편 공개라니 넷플릭스 이번에 제대로 레전드 찍을 듯요 라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이 드라마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세상에 그 부분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느낌을 주었다. 마치 기묘한 이야기처럼 천년유언 최신 연적하가 소촌을 구하려 내려갔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한국인은 영상 촬영을 잘하고 또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단숨에 몰아보기로 봤습니다. 스토리가 진짜 한치 오차도 없이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데 무엇보다 그 왕 캐릭터가 대박임. 수단도 악랄하고 일 처리할 때도 여유가 넘치면서 칼 같은 게 진짜 딱 지배자 체질이더라. 작중에 나오는 말랑이 괴물도 졸기탱이었음. 이 K드라마는 짧고 강력하다. 꺼먹귀신은 캐릭터 라부부처럼 귀엽게 생겼어. 정말 흥미진진하다. 중국은 안타깝게도 다시는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없어. 이 데뷔는 거의 귀신 같은 존재야. 사극판 콘스탄틴 같은 느낌인데 결국 양산형 클리셰 범벅이네. 이럴 돈 있으면 차라리 킹덤에나 투자하지. 시즌2가 진짜 간절할 만큼 기대된다. 너무 재밌어서 기절할 뻔. 그래도 확실히 돈 들여서 CG 쓴 티가 나네. 그 소형 괴물 진짜 졸기탱임. 이 드라마는 너무 별로야. 유령은 그냥 점액과 덩어리로 뒤덮인 촉수 괴물일 뿐이야. 맨날 수중씬만 나오니까 뱅뱅 도는 느낌이라 시각적으로 필요함. 감정선이나 스릴러 연출도 완전 엉망이고 권력 암투는 무슨 애들 장난 같음. 결말은 진심 뻔해 터진 클리셰라 최악인데다 개연성도 아예 상실함. 딱 AI가 쓴 대본 느낌임. 전에는 남주 어머니 죽음에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고 남주가 진짜 황족인 줄 알았더니 결국 앞뒤 안 맞는 구도적 캐릭터에 불과했다. 사극판 킹덤 세계관에 펼쳐지는 기묘한 이야기. 정주행 일기. 이제 2화까지 봤는데 귀신들 비주얼이 살짝 극혐이고 텔레토비 흑화 버전 같은 게 나오는 거 빼면 스토리 자체는 꽤 괜찮은 듯. 조선시대 왕실의 오컬트 역사 배경이랑도 잘 맞아떨어지고 딱 8부작이라 부담없이 보기 좋다. 끝까지 달릴 예정. 뒤로 갈수록 조승우 분량 좀 늘어나려나. 남녀 주인공들은 다투다가 서로를 보하는 모습으로 변하며 고정관념을 깨고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인정한다. 음향기와 음향 시간여행이 돋보이는 점이 하이라이트이며
대비되는 검은 귀여운 캐릭터는 케이크 위의 아이싱 같은 존재다. 조승우 배우가 이 꼰대 가부장 역할을 진짜 연기 차력소 수준으로 너무 잘 살림. 여주도 연기 존잘이라 마지막 화에서는 감정이입돼서 같이 오열하면서 봄. 이 테마극 확실히 콘스탄틴이랑 왕자의 게임 레퍼런스 삼은 게 눈에 보이는데 한국 전통 무속 신앙이랑 나름대로 잘 버무려진 듯. 역시 K 테마는 믿고 본다. 한국인들이 이쪽 방면으론 진짜 전문가임. 방금 첫 에피소드를 봤어요. 세계 안의 세계. 그리고 사일런트 2를 잠깐 봤어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볼 가치가 있어요. 순수한 한국 역사 궁중 음모 버전인 기묘한 이야기이며 이 작품의 다양한 배경은 명백히 기묘한 이야기에서 차용되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위에서 설명했듯 불표 시청이지만 정상적인 시각으로 이 드라마를 평하는 댓글도 있고 뻔뻔하게 폄하하는 댓글도 몇몇 보입니다. 어쨌든 초반부터 이렇게 중국에서 많이 불법 시청되는 것은 이 드라마가 확실하게 뜨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 드라마가 그만큼 매력이 넘친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